제가 뭐 어린이들하고도 다니고 뭐 어른들하고도 다니고 박물관 그림 보러 같이 잘 다니는데 어진 보러 가면 심심찮게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태조 어진을 보고 쭉 이렇게 가다가 고종 어진을 보면 많은 질문이 거기서 나와요. 안 닮은 것 같다. 그리고 왜 임금님들 인물이 시대가 갈수록 점점 못해지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혹시 어진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조선시대 어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어진을 보면 딱 봤을 때 이거 어진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옷차림 때문인데요. 용포라고 하죠. 이렇게 가슴 부분, 어깨 이런 데 금색 용이 있는 그 용포의 색깔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청색, 푸른색, 그 다음 빨간색, 붉은색, 황색,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임금의 옷 색깔은 누가 고른 걸까요? 이를테면 나는 얼굴이 파란색이 잘 받아 해서 난 오늘은 파란색 입을 테야, 이렇게 고른 걸까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정해진 옷을 입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누구는 파란색을 입던 시대, 빨간색을 입던 시대, 황색을 입던 시대 나뉘어진 걸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어진 색깔은 눈에 익숙하다라는 게 무슨 색이세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대부분이 빨간색, 홍색 옷을 많이 입고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임금들이 홍색 옷을 많이 입었을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붉은색 옷을 많이 입었는데 우리가 보는 3가지 어진 용포 색깔 중에 순서가 바로 파란색, 붉은색, 황색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 파란색 옷을 입은 분이 바로 누구냐면 태조 이성계예요. 조선의 첫 임금이죠. 그렇다면 그는 왜 홀로 파란색 옷을 입었는가? 조선의 용포 색깔은 중국과의 외교관계, 이거랑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조선은 철저한 신분사회였잖아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 무늬, 아무 옷, 아무 비단 이걸 입을 순 없던 시대였거든요. 하물며 임금이 용포를 딱 갖추어 입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자기 맘대로 임금이라고 해도 할 수 없었어요. 중국이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명나라였는데 조선하고 명나라가 태조가 막 나라를 세웠을 때는 아직 본격적인 외교관계가 수립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명나라에서 조선 임금에게 옷을 정해주는데 중국에서는 황제국가니까 명나라 황제는 황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왕급에서 왕에 해당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옷을 입었는데 중국에서 조선을 친왕격으로 대우를 했기 때문에 붉은색 옷을 정해주게 돼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세종대에 이르러서 붉은색 옷을 하사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조 때에는 아직 중국과의 공식적인 그런 관계가 성립되기 전이어서 푸른색 옷을 입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임금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옷 색깔을 고르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어진 중에서는 태조 이성계의 초상만 푸른색 옷을 입는 걸로 나타나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의 임금님들이 붉은색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런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푸른색 옷을 입고 등장했던 태조 어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태조 어진은 현재 이제 전주 어진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요. 가까운 곳에서 서울에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모사본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데 모사본이라고 해도 너무 잘 그렸어요. 가서 전체적인 형태 보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진을 한번 보시면 첫눈에 보기에도 키가 상당하시다라는 게 딱 느껴져요. 그리고 어깨가 무지무지하게 넓죠. 그래서 이분은 직업이 원래 장군이었지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어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당당한 체구가 잘 살려져 있고요. 어진은 보통 이렇게 정면상으로 그려지는 예가 많아서 정면상으로 그려져 있고 두 손은 소매 속에 넣어서 보이지 않는 이런 형태고요. 색채 대비가 굉장히 선명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옷이 푸른색이기 때문에 뒤에 의자색 빨간색으로 딱 받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붉고 푸른색이 싹 대조가 되면서 굉장히 선명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어진은 언제 그린 것일까? 우리 아까 얘기하기로 태조 때에 그렸으니까 그러면 이게 14세기 작품이냐? 원래는 14세기에 그려졌겠죠. 그런데 14세기 작품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히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진이 낡으면 그때그때 이모를 했어요. 그대로 모사본을 옮겨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도 고종 때인 1872년에 다시 이모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럼 이모를 할 때 원래 초상화를 그대로 그렸느냐, 아니면 새로운 초상화 기법을 좀 더해서 그렸느냐? 원칙적으로 원래 초상화를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초상화가 주로 음영법을 쓰기보다는 선에 의지한 그런 초상화법을 그대로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어진은 우리 눈에도 매우 익숙한 붉은색 옷차림의 어진입니다. 이 어진은 주인공이 바로 영조예요. 영조 어진인데 조선 르네상스를 일으킨 굉장히 오랜 통치를 했던 임금이고요. 근데 이상한 점은 우리가 어진이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대폭으로 전신을 그려서 제사하는 데도 써야 되고 하는데, 이 어진은 보면 앞서 보셨던 태조 어진과는 다르게 반신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이즈가 굉장히 아담해요. 그림은 잘 그렸지만. 왜 그러느냐, 이 어진은 원래 진전에 봉환하기 위해서 그린 게 아니라 영조가 자기의 어머니를 모셨던 육상궁에 같이 좀 두기 위해서 그린 거라서 아담하게 이렇게 반신상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영조는 조선 국왕 가운데 어진을 가장 많이 그린 임금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거의 10년마다 즉위하기 이전인 왕자 시절부터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 10년마다 옷을 여러 가지 차림으로 바꿔 입으면서 기록했다는 게 정조실록의 기록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어진을 남겼던 그런 임금입니다. 그럼 이 어진은 당시에 그린 것일까? 또 그것도 아니어서 이때의 어진은 이제 장경주 같은 이제 영조시대 화가가 그렸다고 하는데 고정시대에 이르러서 이모를 한 것입니다. 영조 어진 한번 살펴보시면 앞서 태조 어진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조 어진은 규격에 딱 맞춘 정면상으로 그렸다면 영조 어진은 일반적인 초상화와 비슷하게 살짝 옆얼굴로 그렸죠. 화가 입장에서는 훨씬 그리기 좋아서 좋은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자세이고요. 영조는 역시 붉은색 옷을 이렇게 입은 걸 알 수 있고, 굳이 따지자면 태조가 완전히 그 무장형 그런 군주였다면 영조는 문과형 임금님이죠. 그래서 어깨 차이가, 태조는 이렇게 용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솟아 있었잖아요. 근데 영조는 굉장히 초리한 차림인 걸 알 수 있는데, 영조는 장수했던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또 소식을 했다 이런 거 보면 역시 소식을 하고 장수를 한 사람답게 얼굴형도 굉장히 갸름하죠. 갸름하고 몸도 호리호리한 그런 걸 잘 살린 초상화고, 초상화로서는 굉장히 잘 그린 작품이에요. 그리고 영조 표정을 한번 보세요. 사실 저는 이 초상화를 볼 때마다 영조는 그것이 정치적인 어쩔 수 없는 이유였다 해도 아들을 죽였던 아버지죠. 그리고도 매우 오래도록 잘 살았는데 보통 성격이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기록만 봐도. 초상화를 보면 역시 그렇지 않나요? 약간 날카로운 그 얼굴선에 눈매가 살짝 이렇게 올라간 것이 까칠하면서도 좀 어렵겠다. 이런 분 친구하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표정을 잘 잡아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조 성격을 초상화랑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당시의 어진 속의 얼굴이 얼마나 실제 임금과 닮았을까? 조선 초상화는 굉장히 핍진하게 그렸다 이런 기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두 작품을 비교해 볼 거예요. 하나는 지금 보신 영조 어진이고, 하나는 영조가 왕자 시절이었던 연인궁 시절에 그런 초상화가 있는데, 두 개를 딱 본을 놓고 보시면 나이가 비록 들어서 20대에서 50대가 되긴 했지만 얼굴은 같은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정말 똑같이 잘 그렸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하게 해주는 좀 좋은 자료입니다. 세 번째 초상은 바로 그 황색 옷을 입고 등장한 고종어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임금의 초상인가라고 제게 질문을 던지셨던 바로 그 초상인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중국과의 관계가 임금의 용포 색깔을 결정했다. 세종 이후에는 다 이제 빨간색 옷만 입고 쫙 등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종이 황색 옷, 누구의 옷이죠? 황제의 옷을 입고 등장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조선이 바로 1897년에 대한 제국을 선포해서 나라 이름을 바꾸죠. 그러니까 왕이 뭐가 된 거예요? 황제로 승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종어진은 붉은색 용포가 아니라 이렇게 황색, 황제를 상징하는 그 옷을 입고 등장하는 어진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 작품은 20세기 초에 그려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역시 초상화를 보면 앞서의 두 어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점이 그러냐면, 일단 선묘에 의지했던 조선 전기 초상화에 비해서 음영법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서양 화법이 많이 전래가 된 후이기 때문에 그런 화법이 그대로 드러났고, 앞서의 임금 초상에서는 임금의 손이 보이지 않았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고종이 두 손을 다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호패도 하나 옆에 이렇게 그려져서 고종이 태어난 해, 임금 자리에 오른 해를 이렇게 써서 슬쩍 그런 소품처럼 보여주게 되는 그런 면들이 또 흥미로운데, 하지만 이 고종어진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전 표정이에요. 그때 같이 그림을 봤던 초등학생 하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표정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입모습하고 눈이 좀 다르다는 거죠. 웃고 있으면서
뭔가 눈은 좀 희미해 보이는, 슬퍼 보이는 그런 표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전 그 학생이 참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정어진을 보면 군주의 어떤 결기가 느껴진다든가, 그러니까 최소한 이성계의 그런 힘이 느껴진다든가, 영조 같은 까칠하면서도 영민함이 느껴지질 않죠. 많은 걸 포기해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망국의 군주여서 그런가 그런 표정이 너무 잘 나타나는 그런 초상이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 어진 외에도 고종은 유화로 그린 어진을 가진 임금입니다. 당시에는 외국인 화가들도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었는데 휴버트 보스라는 사람이 유화로 고종의 어진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분은 굉장히 좋게 그려주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굴도 굉장히 갸루마니 이렇게 풍채 있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고, 임금의 얼굴은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어진 이외에는 그 어떤 행사도에도 그려지지 않았다 그랬죠. 신비로운 존재고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존재여서, 또 어진도 시중에 막 유통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전에 모셔놓았는데 고종은 이미 서양 화가가 얼굴을 그리기도 했고 다른 행사도에도 앉아있는 모습으로 1월 오병병이 딱 쳐 있으면 그 앞에 앉아있는 그런 어진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미 사진술이 들어온 다음이기 때문에 어진이 초상화가 아니라 사진으로도 찍혀서 유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세월이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서 어진에 담긴 의미, 그것도 시대와 함께 많이 변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진은 그럼 누가 그렸을까요? 당연히 임금님 초상화이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초상화가들이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진은 주로 도화서 화원 가운데서 초상화에 능했던 화원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주관화사, 그러니까 주로 얼굴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동참화사, 이분은 주관화사를 도와서 뭐 얼굴이나 몸체를 같이 그리기도 하고요. 수종화사라 그래서 이건 여러 명을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색채, 뭐 섞는 걸 돕는다든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어진도사가 무사히 끝나면 이 사람들에겐 큰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뭐 심지어 지방의 좀 낮은 관직이라고 해도 관직을 준다거나 큰 선물을 내린다거나, 당시에 도화서 화원이라면 누구나 뽑히는 게 뭐 평생의 소원이었을 수 있는데 아무나 뽑힐 수는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어진화사 누가 있을까요? 영조 시대에는 앞서의 그 영조 어진을 그렸던 장경주 같은 화가 있고, 그다음 정조 시대에 넘어오면 대표적인 화가가 이명기예요. 그래서 정조 어진도 그렸고 여러 초상화가로 이름을 날렸는데 김홍도도 종종 어진을 그리긴 했어요. 그런데 얼굴 그리는 것만큼은 이명기가 더 잘 그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화가였고, 19세기 넘어와서는 이한철, 조중무 이런 화가들이 이제 어진도사에 선발이 되었고, 20세기에는 주로 최용신이라는 화가가 어진도 많이 그렸고 당시 초상화를 많이 그려서 최고의 초상화가로 유명했습니다. 조선 태조 어진부터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고종 어진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몇 개 골라본 것이고 나머지 어진들도 임금님 얼굴이 궁금하다 그럼 어딘가 가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어진은 우리가 본 골룡포 차림은 요 세 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철종 어진이 군복 차림으로 그려진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이 군복 차림 어진 혹시 보셨을까요? 반 정도가 이렇게 불에 타고 반만 남아 있습니다. 이 어진이 6.25가 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다 부산 피난처에 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화재를 한번 만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은 어진이 싹 불타버리고 남은 것이 요 몇 개, 그 다음에 반쯤 불타버린 뭐 철종 어진이라든가 기타 몇 작품, 요 정도가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당시대의 어진은 요거밖에 없고요. 가끔 요즘 보면 우리 뭐 집회에서도 보셨던 세종대왕 영정이라든가 뭐 정조영정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시의 어진은 아니고요. 현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표준 영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시의 어진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 생김새나 표현법이나 보면 조선시대 화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세 가지 용포의색을 살피다 보면 역시 고종 어진 앞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대는 이미 20세기로 접어들어서 민국으로 나아가야 될 때에 왕국의 이름을 버리고 제국의 길로 숨어버리려 했던 그의 마음은 어땠을지,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20세기가 굉장히 험난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크고요. 고종은 구중궁궐에 갇혀있던 국왕의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끌어낸 임금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일까? 더 중요한 건 황색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군주로서 고민해야 됐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어진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